안녕하세요. 이름농장 김경현입니다. 과수원을 관리를 하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관리를 하더라도 매년 병에 걸려서 죽던지 뿌리가 썩어서 죽던지 아니면 다른 원인 모를 이상에 의해서 죽는 나무들이 꼭 생기게 됩니다. 저희 과수원도 해마다 한 50주에서 60주 정도 애목을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요거는 보식을 해서 한 3년 4년 키운 거, 이 친구는 7, 8년 키운 거, 이 친구는 또 한 2, 3년, 그리고 저 친구는 작년에 심은 거, 이 친구는 한 5, 6년 된 거를 옮겨서 심은 겁니다. 두 친구는. 그리고 저기 앞에 작은 거는 올해 심은 애목입니다. 이렇게 애목을 심으면은 다 잘 살면 좋은데 죽는 애들이 해마다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제 나름대로 시험을 하고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해서 제가 얻은 결과를 오늘 영상으로 공유할까 합니다. 이건 순전히 저희 과수원에 제가 관찰한 거기 때문에 각자 밭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사는 실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농사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걸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작년에 심은 두 주가 있습니다. 제가 귀농하고 초기에 교육을 받으면은 애목 옆에는 이 풀을 다 베주든지 제초제를 치서 죽이든지 아니면 멀칭을 해서 없애라고 합니다. 풀과 나무가 경쟁을 하면 나무가 지기 때문에 나무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간은 제가 요 옆에 손으로 풀을 다 뽑았습니다. 이 밭 전체를 다니면서 다 뽑았는데 그래도 죽는 애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왜 죽을까 고민을 하면서 제가 사람이랑 나무를 참 잘 비유를 하는데 사람이랑 비유를 해보니까 풀을 안 깎는 게 더 유리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도 주변과 선의 경쟁을 하고 상처도 받고 시련도 겪어야 어느 정도 더 야물어지고 더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들도 풀을 다 깎아주고 적정하게 관수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얘들이 너무 편안해서 더 약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풀과 경쟁을 시키면은 얘들이 나무는 사람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죽을 짓은 안 합니다. 어떻게든지 살려고 뿌리를 풀뿌리보다 더 깊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뿌리를 파보진 않았지만 자기도 풀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름이 되면은 이렇게 더 야물어집니다. 풀을 뽑아줬을 때 2년 애목이 죽는 거 비율보다 이렇게 풀과 같이 경쟁해서 키우는 2년이 나무가 죽는 비율이 훨씬 더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굵지 크지는 않지만 더 튼튼한 것 같습니다. 그냥 제 논리는 간단합니다. 나무는 자기가 죽을 짓은 절대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려고 호밀과 이런 풀과 무성하게 경쟁을 하면은 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풀보다 깊이 뿌리를 내려야 자기가 살기 때문에 뿌리 활성화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단 관수만 적정하게 해주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큰 나무랑 동일하게 줬습니다. 땅을 10cm 정도 팠을 때 이렇게 촉촉하면은 물을 안 줬습니다. 이렇게 뭉쳐지지 않는다라면은 관수를 해주고, 그거를 대충 계산해 보니 한 4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한 번씩은 관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비가 안 온다라면은. 그렇게 하니까 확실하게 나무가 더 단단해지고 더 잘 사는 것 같아서 원래 제가 여기 옆에 1000평 정도 갱신을 했습니다. 남들은 갱신을 하면은 나무 옆에, 애목 옆에다가 비닐로 멀칭을 해서 나무만 키우든지 아니면 제초제를 이용해서 풀을 다 죽이고 나무만 살려두는데 저는 제가 맞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밀을 전면 살포했습니다. 호밀이 지금 나무보다 더 큽니다. 저기 지금 스프링클러 줄이 있는 데가 1m 50 정도 되는데 호밀이 1m 50 이상 큽니다. 400주 전체를 전면 살포를 하고, 그리고 아직 예초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초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초생접에 공부한 바로 의하면은 켄터키 블루그라스라는 서양 잔디가 문우병 예방 효과가 17% 내외로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초도 한 12, 3%의 문우병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밀도 분명히 문우병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고, 문우병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기존 뿌리에서 새로운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것도 일정 부분 예방을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밭은 원래 나무를 뽑아내고 원래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기존 잔뿌리를 100%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호밀을 최대한 키워 가지고 나무의 사름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초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관수만 해준다면은 호밀 키우는 게 제가 공부하고 관찰한 바로는 확실히 더 유리할 겁니다. 올 가을이나 내년 이맘때가 돼보면은 이 밭에서 증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밀이 클 때 바람이 불면은 초록 물결이 장관입니다. 해묵을 이렇게 풀이랑 같이 키우는 방법은 이제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 그리고 죽은 나무 중에 보식하는 방법 중에 제가 또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나무가 한 주가 죽으면은 양쪽으로 2개를 심습니다. 원래는 여기 나무가 하나 죽어서 이렇게 2개를 심어 놓고, 얘를 몇 년을 키워 가지고 이렇게 크면은 이거를 옮겨 가지고 죽은 곳에 보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빨리 자리를 잡고, 그 다음 해, 심은 다음 해에 꽃이 피고 사과를 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는 요 나무도 한 7년 됐는 거 작년에 옮겨 심었고, 요 2주도 지금 옮겨 심은 겁니다. 근데 다 살렸습니다. 가을에 옮겨 심으면은 물 2번 정도만 더 주면 됩니다. 심고 두둑을 줘서 거기에다가 1말 정도 물을 부어주고, 그리고 땅이 얼기 전에 1말 정도 더 부어주면은 그 상태로 겨울이 나고 봄에 바로 이렇게 사름이 됩니다. 여기도 지금 저희 아버지께서 중간에 요 큰 나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양쪽으로 지금 2주를 이렇게 보식을 해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3, 4년 키워가지고 한 주는 원자리로 옮기고, 그리고 다른 한 주는 캐서 다른 쪽 죽는 곳에 옮겨 심을 겁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나무 전체가 이렇게 큰 나무를 옮겨 심어서 살린 겁니다. 작년에 다 옮겨 심은 겁니다. 새 나무. 그리고 이쪽에는 매년 애목을 심었을 때 죽어서 안 돼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큰 나무들을 이렇게 옮겨 심어서 지금 다 살렸습니다. 뭐 내년 내후년 돼봐야 다 살지 안 살지는 알겠는데, 일단 지금 작년에 심어서 올해까지는 옮겨 심어서 죽은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애목 심었을 때 저렇게 풀을 키워서 같이 키우고 그놈을 키워 가지고 이렇게 옮겨 심으니까 확실히 사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거는 아버지 때문에 우연찮게 이렇게 발견한 건데,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나무를 달게 좁게 심으면 어떡하냐고 밀식장애 난다고 아버지랑 많이 다투었는데, 그게 우연찮은 결과로 이렇게 더 좋은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저기 애목에 나무들이 어떻게 사름이 되는지, 그리고 옮겨 심은 나무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다시 관찰하고 나중에 또 영상을 찍어서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19일 석가탄신일입니다. 5월 14일 날 애목나무보다 더 무성하던
호미를 베주었습니다. 15, 16, 17일 비가 왔으니까 이제 베준 지 5일 정도 지났네요. 베준 이유는 여기 이제 중간에 콩을 간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성해지면은 노타리 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밭 장만할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노타리를 친 곳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노타리 안 친 곳은 이렇게 아직 형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건초가. 요 애목 옆에는 낫을 들고 다 베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SS기에 다닌 발자국이 있는데, 이거는 미생물을 살포했습니다. 유기물을 공급하고 나서 미생물을 살포하면은 미생물의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미생물은 유기물을 먹이로 해서 그 유기물을 더 빨리 분해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호미를 베어주고 노타리를 치고, 그리고 이렇게 미생물을 살포했습니다. 노타리를 늦게 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라버리면은, 이렇게 호미를 대가 말라버리면은 노타리에 감겨서 노타리 치기가 힘듭니다. 저기서부터 한 골, 두 골, 세 골은 시나노 골드, 그리고 여기 한 골, 두 골, 저기 거 세 골은 아리수입니다. 확실히 대조군이 없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렇게 지금 호밀이랑 같이 키웠을 때 나무들이 지금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보기에 눈도 다 튀었고, 이게 잘 안 튄다고, 잘 안 자라는 종류라 그래서 좀 걱정은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눈마다 잎 다 튀었고, 시나노 골드도 이렇게 다 튀었습니다. 요 애목대 여기 이쑤시개로 유인은 다 했고, 이렇게 유인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수는 조금 더 굵어서 굵은 나무는 쳐내고, 치고 났는 데는 이렇게 다시 또 순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클립으로 이렇게 유인을 했습니다. 이제 순이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또 유인을 하고 다시 또 손을 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애목 나무를 키워보는 건 처음이어서 저보다 잘 하시는 주변 분들한테 전화로 자문하고 저희 밭에 와서 좀 조언을 해달라고 하면서 지금 배우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목 밑에 요렇게 낳는 잎들 제거하려고 합니다. 제 허리 부분까지부터 첫 연구 측지를 받을 거니까,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영양분 소모가 되고 뭐 한다고 제거를 하는 게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제거를 하러 왔습니다. 호밀도 확실히 비교가 됩니다. 같은 미생물을 다 뿌렸지만 흙과 만난 곳은 벌써 이렇게 많이 분해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흙이랑 안 만나니까 이렇게 그냥 형태를 유지하고 말라가고 있습니다. 호미를 베주고 이렇게 노타리를 쳐주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기존 가수원에는 지금은 노타리를 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려서 건초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훑어버리면 됩니다. 나무 밑에 순을 모두 깨끗하게 다 훑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 나무도 죽은 나무가 없는데,
저도 처음 키워보는 나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키우면서 생기는 문제점들, 그리고 저도 모르는 것들은 조언을 구하고 자문을 구해서 한번 멋진 나무로 키워보겠습니다. 키우는 과정을 제 나름대로 기록을 남겨 놓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 참고하실 부분 있으면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농장 김국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